다사다난했던 2022년 한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올 한 해 경기도에서는 어떤 일들이 핵심 이슈였는지,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뉴스에 주목했는지 올 한 해를 되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키워드로 1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시간 이재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벌써 또 한 해가 갔습니다. 네. 매해 저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다사다난하다라는 말을 매번 쓰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올 한 해도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는데 네. 일단 우리 경기 지역에서는 좀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살펴볼까요? 네. 네. 2022년을 시작하면서 새해 첫 뉴스에 제가 키워드 몇 가지를 골라서 전망을 했었는데요. 그 키워드를 통해서 실제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 살펴볼 텐데 역시나 네. 코로나19네요. 그렇습니다. BTV 뉴스를 통해서 보도된 코로나19를 살펴보니까 모두 437건의 뉴스가 있었습니다. 올해 들어서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면서 확진자가 급증했습니다. 경기도가 집계한 자료를 살펴볼까요? 지난 27일 기준으로 누적 확진자는 7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일일 확진자는 3월 16일에 최고점을 찍었는데요. 무려 18만 1,945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연령대로 보면 40대 확진자가 가장 많고 남성보다는 여성의 비율이 더 높습니다. 9월 16일 기준으로 경기도민 2명 중에 1명이 코로나19를 경험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거의 절반이 다 네. 걸렸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네, 이재문 기자도 걸렸었나요? 물론입니다. 저도 물론입니다. 예. 이 코로나19 관련해서 저희가 또 기획 보도가 여러 차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불안과 우울에 시달리는 학생들의 코로나 불우가 심각하다. 추운 겨울 손쉽게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드라이브스루 검사소가 사라졌다. 코로나19 의료 폐기물 처리가 포화 상태에 이르렀고 임신부들이 특히 위험하다. 대중교통은 괜찮나? 이런 문제들을 점검을 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볼 텐데 기후 변화로 잡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기후 변화에 따른 자연 재난이 심각했던 한 해였습니다. 장마 기간인 6월 29일과 30일에 경기 지역에 집중호우가 내렸습니다. 호우 경보가 내려졌는데요. 침수 피해가 잇따르자 일부 지자체에서는 7월 1일 예정했던 민선 8기 취임식이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7월 13일에 내린 집중호우로 KTX 광명역이 침수되기도 했고요. 8월 8일부터 나흘 동안 쏟아진 집중호우에 경기 지역에서는 사망 4명, 실종 3명, 부상 18명의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경기도에서만 1,650곳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165곳의 침수 피해가 확인이 됐고 경기와 서울 지역에서 차량 7천여 대가 침수가 됐습니다. 안양천과 반월천이 범람해서 많은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채 한 달도 되지 않은 9월 6일에는 태풍 흰남노가 남부 지역을 강타했습니다. 이상기후의 영향으로 태풍 발생 빈도가 잦아지는가 하면 동시에 2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태풍이 발생하는 위치도 점차 북쪽으로 올라오고 있고 예측할 수 없는 경로로 이동하기도 했습니다. 장마 기간도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네, 얘기해 주신 것처럼 갈수록 이렇게 기상이변이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아서 네. 참 걱정이 됩니다. 네. 자, 그럼 바로 또 세 번째 키워드로 가볼까요? 네, 세 번째 키워드는 갈등입니다. 6월 1일에 지방선거가 있었는데요. 선거는 총성 없는 전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권력투쟁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 선거 기간 내내 치열하게 펼쳐졌습니다. 경기도지사 선거에서는 대표 막판까지 뒤지던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후보가 역전에 성공하면서 당선됐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26곳에서 새로운 기초단체장이 선출이 됐고요. 경기도 의회의 경우 여야가 78대 78, 의석이 동수를 이루는 전례 없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경기도 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팽팽한 힘겨루기를 하며 원구성과 예산안 심의에서 갈등을 겪었습니다. 네. 올 한 해도 정말 다양한 이슈와 갈등들이 있었는데 네. 또 빠질 수 없는 게 이 수원 공군 비행장을 둘러싼 갈등도 아주 심각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전투 비행장에 있는 수원시는 이전을 원하고 이전 예상지로 거론이 되는 화성은 반대하는 입장으로 보이는데 화성시 안에서도 전투기 소음 피해를 입고 있는 동부 지역 주민들은 이전을 원하고 있어서 화성시 안에서도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경기도지사 선거에서도
수원시장 선거에서도 화성시장 선거에서도 주요 공약으로 다뤄졌는데 경기도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칭 경기 남부 국제공항 사업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 키워드 같은 경우는 참 뭐랄까요? 어려우면서도 중요한 네. 키워드 같은데 공정이라는 키워드도 연초에 제시를 했었습니다. 네. 관련해서는 어떤 일들이 좀 있었나요? 네, 정치권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공정하게 후보를 선출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실제로 한 해 동안 BTV 뉴스에서 다뤄진 공정의 문제는 부동산과 연관이 많았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투기를 한 사람들이 대거 적발이 됐고 위장 전입을 하거나 부양가족을 부풀려서 청약에 당첨된 불공정 사례가 있었습니다. 세금을 덜 내거나 주택담보대출을 더 받으려는 목적으로 부동산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신고하다가 덜미를 잡힌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아파트 한 채 없는 안산의 대부도가 투기 과열지구로 묶여있는 게 과연 공정한 것인지 시민들의 민원도 있었습니다. 네, 이 밖에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정부 차원의 공식 조사가 일단락됐는데 침몰의 원인을 밝히지 못했습니다. 또한 선감학원에서 40년 동안 저질러진 입소 아동에 대한 인권 유린에 대해서 진화위가 진실 규명을 해야 한다고 공식 발표를 했는데 안매장된 시신 발굴을 누가 할지, 경기도가 해야 할지, 정부가 해야 할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도 선감학원 진실 규명도 공정이란 물음표를 던지게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키워드를 보면서 좀 한 해를 쭉 정리를 해봤는데 매해 저희가 좀 희망적인 뉴스, 희망적인 키워드를 좀 꼽고 싶지만 그게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2023년에는 좀 제발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네. 개인적으로 코로나라도 좀 빠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재문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